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오뚝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인물은 이 별명이 정말 제호처럼 잘 어울리는 가수입니다. 지난 15년간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솔로, 그리고 트로트 가수로 정말 쉴 틈 없이 변신에 거듭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냥 여러 번 데뷔했다 이 수준이 아니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정말 파란만장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 최정상급 걸그룹의 데뷔 멤버로 녹음까지 다 마쳤다가 갑자기 방출되기도 하고요. 아, 정말요? 네, 또 한창 잘 나가던 그룹 활동 중에 소속사 대표의 말 한마디에 하루아침에 다시 연습생으로 강등되기도 했으니까요. 이게 거의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수많은 풍파를 겪고 이제 트로트 가수로 딱 자리를 잡았는데 2025년 지금 또다시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니까요.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행보를 보이는 걸까요? 오늘 가수 허참미의 놀랍고도 단단한 음악 여정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시작부터가 좀 남달라요. 이분 알고 보니까 음악가 집안의 막내딸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부모님께서 1980년대에 둘바락이라는 듀엣으로 활동했던 가수 출신이셨다고요? 네, 그야말로 음악적 DNA를 타고난 거죠. 그래서 그런지 재능도 정말 일찍부터 드러났는데 5살 때 녹음한 목소리가 거의 10년 넘게 전국에 울려 퍼졌습니다. 5살 때요? 네,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 MBC 로고송 엄마 세상은 참 따뜻한 거죠? 하던 그 목소리요. 그 목소리가요? 진짜요? 그게 허찬미 씨였어요? 바로 그 주인공이 어린 시절의 허참이 씨였습니다. 2005년까지 사용됐다고 하니 이미 데뷔 전부터 목소리만큼은 전국구 스타였던 셈이죠. 정말 놀랍네요. 그렇게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14세 때 SM 엔터테인먼트 연습생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아이돌의 길을 걷기 시작한 거군요. 맞습니다. 당시에도 팬카페가 생길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 심지어 소녀시대 데뷔 앨범 녹음까지 참여했다면서요? 네, 다시 만난 세계를 부를 뻔했던 멤버 중 한 명이었던 거죠. 데뷔 직전까지 갔던 건 확실한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최종 멤버 발탁의 순간에 당시 너무 어린 나이와 상대적으로 짧았던 연습 기간이 좀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허찬미 씨의 기나긴 오뚜기 여정이 사실상 시작되는 거죠. 보통 그런 경험을 하면 엄청난 좌절감에 빠질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이게 또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본인은 큰 충격을 받고 이제 공부나 해야겠다 생각하고 SM을 나왔는데 그 소식을 들은 다른 기획사들에서 오히려 러브콜이 쏟아진 거예요. 오히려요? 네, SM에서 소녀시대 데뷔조까지 갔던 그 실력과 스타성을 다른 회사들이 이미 알아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좌절이 오히려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준 셈이 됐습니다. 결국 코어 컨텐츠 미디어라는 회사와 손을 잡고 2010년에 남녀공학이라는 혼성 그룹으로 드디어 데뷔를 하는군요. 맞습니다. 이때 비주얼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백금발 쇼컷. 맞아요.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스타일이었죠. 본인은 그 머리를 하기 싫어서 펑펑 울었다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중에게 허참미라는 이름을 각인시키는 데 성공했죠. 확실히 그랬죠. 하지만 더 주목해야 할 건 스타일이 아니라 실력이었습니다. 멤버가 10명이나 되는 대규모 그룹이었는데 노래 인트로, 코러스, 애드리브까지 파트의 절반 가까이를 혼자 소화했어요. 혼자서요? 네. 거의 그룹의 음악적 정체성 그 자체였던 거죠. 주변 동료들의 평가도 대단했더라고요. 그렇죠. 래퍼 지코는 내가 아는 보컬리스트 탑 10 안에 든다고 극찬했고 당시 같은 소속사 선배였던 티아라의 효미는 찬미가 있는 한 우리 회사에 가창력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만큼 실력은 정말 모두가 인정하는 수준이었네요. 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녀공학이 남자 멤버의 과거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면서 여성 멤버들끼리 파이브돌스라는 유닛 그룹으로 재편되잖아요. 네, 맞아요. 이때 리더와 메인 보컬을 맡으면서 이러쿵저러쿵 같은 곡으로 음원 차트 상위권에도 오르고 뭔가 커리어의 정점을 찍는 듯 보였는데 여기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한창 인기를 얻고 활동하던 시기에 갑자기 소속사 대표가 멤버들을 부르더니 너희는 연습 기간이 짧았으니 다시 연습생으로 돌아가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겁니다. 잠깐만요. 한창 활동 중인 가수를 다시 연습생으로 돌려보낸다고요? 네. 아니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당시 K-팝 산업의 기형적인 단면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소속사 대표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그리고 아이돌의 입지가 얼마나 불안정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아, 이 충격으로 허찬미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먹는 족족 다 토하고 병원에서는 위 상태가 60, 70대 노인 수준이라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해요. 세상에. 결국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서 계약을 해지하고 팀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경험이네요. 최정상급 데뷔조에서 탈락하고 화려하게 데뷔했다가 그룹이 해체되고 유닛으로 성공하나 싶었더니 하루아침에 연습생으로 강등당하고 그니까요. 이 모든 걸 겪고 나서 다시 일어서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래서 선택한 게 엠넷의 프로듀스 101이었군요. 네. 재기를 위한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출연을 결심한 거죠.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그녀에게 재기의 발판이 되기는커녕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겨줬습니다. 아, 바로 악마의 편집의 가장 대표적인 희생양이 된 겁니다. 악마의 편집이라면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특정 출연자의 부정적인 모습만 부각해서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당시 프로그램 시청률이 0%대로 저조했는데 반등을 위한 자극적인 소재가 필요했던 제작진의 이해관계와 또 이미 데뷔 경험이 있어서 인지도가 높았던 허찬미 씨의 상황이 딱 맞아떨어진 거죠. 아, 그런 의도가 있었군요. 네,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인성이 나쁜 것처럼 편집해서 그야말로 온갖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실력으로 평가받으러 나간 자리에서 실력 외적인 걸로 공격을 당했으니 그 상처가 엄청났겠어요. 상상 이상이었죠.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 대인기피증과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서 유서까지 작성할 정도라고 직접 고백했습니다. 유서까지요? 네, 재능은 확실했지만 방송에 만들어낸 부정적인 이미지가 모든 걸 집어삼킨, 뭐랄까 재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는 연예계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가장 뼈아픈 사례였습니다.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하고 나면 오디션 프로그램은 쳐다보기도 싫었을 텐데 얼마 뒤에 JTBC의 믹스9에 또 출연하게 되죠.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것도 본인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하이컬러라는 4인조 R&B 걸그룹으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소속사의 강요로 어쩔 수 없이 출연하게 된 거예요. 본인이 인터뷰에서 정말 나가기 싫었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죠. 결국 그 프로그램도 결과가 좋지 않았잖아요. 최악이었죠. 프로그램 자체가 흥행에 완전히 실패했고 설령 최종 데뷔조에 뽑혔다 하더라도 결국 데뷔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되어 버렸으니까요. 와, 모든 참가자에게 상처만 남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시기에 허찬미 씨는 정말로 가수의 꿈을 완전히 접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잠시 음악계를 떠나서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하기도 했고요. 정말 포기할 만도 한데 그런데도 다시 돌아왔다는 게 정말 대단하네요. 그니까요. 2020년 데뷔 10년 만에 드디어 자신의 이름을 건 첫 솔로 앨범 하이라이트를 발표하죠. 네, 내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금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앨범이었습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던 자신의 아이돌 생활 1막을 스스로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상징적인 앨범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선택을 합니다. 아이돌도 R&B 가수도 아닌 트로트 가수로의 변신. 네, TV조선 내일은 미스트롯2에 출연한 거죠. 이 파격적인 전환은 대체 어디서 나온 생각일까요? 여기에는 좀 가슴 뭉클한 가족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께서 미스터트롯에 지원하려고 하셨는데 예선에서 좌절하셨다고 해요. 아, 아버님께서요? 네. 그 모습을 본 딸이 아버지의 꿈을 대신 이루어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도전을 결심한 겁니다. 와, 결과는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죠? 네. 아이돌 출신이라는 편견을 실력으로 완벽하게 깨부셨습니다. 최종 11위라는 준수한 성적을 거뒀고 그녀의 무대는 2번이나 프로그램 최고의 일본 시청률을 기록할 정도로 화제가 됐습니다. 오, 이후에 발표한 해운대 밤바다라는 곡은 매년 여름마다 음원 차트를 역주행하는 여름 트로트 연금이 됐고요. 아, 그 노래? 네. 전국 노래자랑 같은 무대를 보면 관객들이 다 따라 부를 정도예요. 단순히 장르만 바꾼 게 아니라 자신의 강점을 아주 잘 활용한 것 같아요. 아이돌 시절부터 다져온 퍼포먼스 능력이 트로트와 만나니까 시너지가 엄청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트로트계의 대선배인 장윤정 씨가 이런 평가를 했어요. 체구가 작은데도 무대가 전혀 비어 보이지 않는다. 타고난 카리스마와 실력으로 무대를 꽉 채운다고요. 와, 최고의 칭찬이네요. 네.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무대를 장악하는 법을 아는 거죠.
이후 전국 탑10 가요쇼 MC로도 발탁되고 2024년에는 친언니가 작곡하고 아버지가 작사한 토요일 밤에라는 곡을 발표하면서 가족의 음악적 꿈을 완성하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그런 험난한 과정을 버텨낸 걸 보면 내면이 정말 단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중학생 때 육상 선수로 활동했던 경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그런 운동선수로서의 근성이 지금의 그녀를 만든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헬스가 취미라서 다져진 탄탄한 몸매도 유명하고요. 재밌는 건 무대 위에서는 그렇게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인데 무대 밖에서는 의외의 취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어떤 취향들이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죠. 민트 초코. 아, 민초. 네, 민트 초코를 싫어하는 반민초단이고 탕수육은 무조건 찍어 먹는 찍먹파라고 합니다. 아, 역시.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군요. 그렇죠. 또 최근에는 헬로키티 캐릭터에 푹 빠져 있다고 하네요. 그런 소소한 모습들을 알게 되니 왠지 더 인간적으로 느껴지네요. 그녀의 인터뷰를 보면 그런 단단한 내면이 더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보면 저 자신이 기특해요. 여전히 버티고 있는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말을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참 멋지더라고요. 맞아요.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자신의 길을 탄탄한 아스팔트 길뿐만 아니라 진흙탕, 높은 언덕에 비유하면서 그럼에도 정상을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내 모습이 멋지다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했죠.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그걸 실패로 규정하지 않고 자신의 서사로 끌어안는 힘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타고난 재능으로 시작했지만 수많은 외부 요인들 때문에 좌절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자신만의 무대를 스스로 만들어낸 허철미의 여정은 정말 한편의 성장 드라마 같아요. 단순히 재능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연예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한 인간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가를 동시에 증명해 보이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돌, 발라드, 댄스, 그리고 트로트까지 장르를 넘나들며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온 그녀의 모습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감동적인데 여기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바로 2025년 미스트롯4에 다시 도전한다는 소식이죠. 맞습니다. 이미 트로트 가수로 성공적으로 자리 잡았고 안정적인 길을 확보했는데 왜 또다시 그 치열하고 불확실한 오디션의 출발선에 서려는 걸까요? 당신이라면 지금의 안정을 버리고 또 한 번의 불확실한 도전을 선택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녀의 다음 행보는 우리에게 성공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도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